4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이네요. 자, 정월대보름은 자 여기 보면 뭐 오곡밥 먹기, 보름달, 자 그리고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태우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이게 벽사의식이라고 그러죠. 그에도 이제 그 무병장수를 위해서 이제 부스럼 이게 이제 종양 같은 거죠. 이런 걸 이제 없앤다. 그래서 이제 부럼이라는 거, 뭐 땅콩 같은 거 이렇게 깨물어 먹고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병장수를 비는 그러한 의식이 상당히 많다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팥죽을 쏘아 문에 뿌리기. 이것도 역시 그 벽사 의식과 관련돼서 사악한 것을 피한다는 뭐 흔히 동지 팥죽 그러죠. 예. 그다음에 세배 떡구 이건 뭐 설날이 되겠고 핵곡시 첫 수확거든 이걸로 송편 빚어먹기 이거 뭐 추석이겠죠.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붙여먹는 거 이것은 삼진날 음력 3월 3일이 되겠죠. 예, 그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2번 다음 자료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소년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운동이죠. 천도교에서 방정환이 속한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를 했고요. 예, 또 뭐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이 이제 김기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어린이날 뭐 제정한다든지 잡지로 뭐 어린이를 뭐 발간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천도교는 이제 동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아이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서당 규칙은 일제가 이제 서당을 탄압하려는 그러한 내용의 법령인데 이런 이제 사설 학교이니까 사설 학교를 통해서 민족교육 이런 거를 하고자 하니까 일제가 이런 방어를 해서 사립학교령이라든지 서당 규칙 이런 것 등을 1910년대 제정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이 된 것은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빛을 갚자는 국제보상운동이 되겠죠. 예. 자, 다음 43번 가에서 마 지역에 있었던 의거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하얼빈 나왔어요. 하얼빈 그러면 뭐 안중근만 떠오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상하이, 도쿄 등등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자, 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을사조약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박재혁이 이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렸다. 예. 자,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박재혁이 아니라 의열단 소속의 박재혁도 의열단이지만 유명한 김상옥이 되겠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렸죠. 예. 틀렸고 그 다음에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했다. 다 부산에 일왕이 올 리가 없죠. 도쿄에서 했겠죠. 예. 강효규가 사익도 총독 일행에게 폭탄을 던졌다. 노인단 소속의 강효규가 사익도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것은 당시는 이제 그 남대문역 이쪽 오늘날 이제 서울역이 되겠죠. 역시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 상해 홍커공원 의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소학교란 말이 나오고 황국신민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정식 풀네임은 심상소학교예요. 자, 심상소학교 법령이 이제 나온 시기가 이제 1938년 이제 3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죠. 예. 이제 중일전쟁 이후 총동원령이 1938년에 있었잖아요. 전시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헌병경찰이 1910년대죠. 특히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매제를 가하는 태형도 1910년대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이 시기는 이제 총동원 체제가 되겠고, 이제 또 이른바 황국신민화 이 두 가지 특징.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 뭐 물적 수탈에는 이제 공출이라는 게 있죠. 금속, 미국 공출. 인적 수탈에는 뭐 징용, 징병, 뭐 학도병, 여자 뭐 정신근로령 등등등 있고, 황국신민화에는 뭐 창씨 계명이라든지 황국신민의 서사를 암송시킨다든지 신사참배라든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출, 한국신민의 서사, 창씨계명, 신사참배 다 우리 민족을 정신을 없애버려서 일제 동화시켜서 전쟁에 끌고 가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에서 법령을 제정된 순서대로 옳게 내는 것은 이제 그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그러한 일제 법령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이른바 회사령이 되겠죠. 이게 제정된 시기는 191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기행한 내 주소 어쩌고저쩌고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바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토지조사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1912년에 발표됐고요.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심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신민을 징용한다고 되죠. 예, 이제 징용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징용이 이제 그 뭐 나온 시기는 이제 194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조금씩 뭐 학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뭐 1940년으로 봐도 뭐 문제는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제 법령이 만들어지고 시행하고 뭐 이게 뭐 전반적으로 되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 등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뭐 1940년대로 봐도 뭐 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년 장면의 제보로부터 하는 임대차는 7년 이상에서 소장농들의 권리를 약간 일부 그 조금 보호해 주려는 경향이 나오죠. 예, 이게 바로 이른바 농촌진흥 운동과 관련된 조선 농지령이 되겠습니다. 193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제가 이제 그 뭐 토지조사 사업, 뭐 산미진식객 등등으로 대다수 소장농이 대다수인 우리 농민들이 너무 그 이제 핍박하며 사니까 약간 좀 유화적인 조치로서 뭐 농지령, 농촌진흥운동을 일으키고 일부 뭐 소작권을 조금 인정해 준다든지 뭐 등등등 해서 그렇지만 뭐 알아서 살아가는 자력갱생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관제 뭐 그냥 보여주기 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서는 가나 라다 가나 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오른 것은 광복 이후 현대사의 흐름인데, 자, 8.15 광복 1945년에 있었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개최 194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자, 50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가 구성되고 이제 정부가 탄생하게 되죠. 이게 1948년에 있어요.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요거는 쉽게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한 것은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되고 이제 1948년 9월에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반민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국회 산하에 반민특위를 설치를 하고요. 실제로 반민특위가 활동하는 것은 1949년 1월에서 8월까지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원래 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거를 이제 그냥 놔두지 않았죠. 예. 그래서
경찰의 습격도 받고 소극적 대처로 인해서 시효가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밖에 못하고 뭐 소수의 뭐 그냥 힘없는 뭐 이광수, 최린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박흥식 뭐 이 정도 선에서 처벌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 사이 기간에 올 수 있어요. 뭐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을 한 것은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년 7월에 결성이 돼서 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되는 1947년 뭐 한 이제 결렬되는 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상정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한반도의 정보 수립 문제를 유엔으로 상정할 시점이 한 9월 정도 되니까 뭐 요 정도까지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 전에 뭐 이미 47년 7월에는 이제 여운형이 이제 좌합작 운동을 주도하는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뭐 등등등으로 요 기기에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차 미소 공동회의는 1946년 3월에 개최가 돼서 협의자 대상 사회단체를 문제를 놓고서 미소 간의 대립이 생겨서 결국 5월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승만 정읍 발언 46년 6월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반대해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중도 좌우 세력이 나서서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도 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 활동을 해서 1946년 10월에는 좌우합작 위원회까지 이제 설치 합의를 받고요. 7원칙 뭐 등등 미 군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1947년부터 3월부터 미국의 외교 방침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화 노선보다는 대결 구도로 나가는 트루먼 덕트린 그리고 여운형 피살로 동력을 잃고 결국 미국의 상정으로 한국의 정보 수립 문제는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1947년 11월에 남북한 총선을 이제 결정을 했죠. 인구 비례에 의한. 근데 이것을 그래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설치가 돼서 이거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남한은 방문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과 북한이 거부를 하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다음 가능한 것만으로 이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김구는 이제 김규식과 함께 이를 거부를 하고 남북 협상을 하러 이제 참석하게 됐죠. 이게 1948년 4월입니다. 50총선 바로 직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50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흐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47번. 가에서 마의 헌법의 내용으로 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변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정부 구성 대통령제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 제헌헌법 대통령 간선제인데 국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같은 간선제이지만 이제 7차 개헌 때 대통령 간선제가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차 개헌, 이른바 50헌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명칭만 좀 바뀌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간선제가 이렇게 세 차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뭐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대통령 임기는 대부분 4년이죠. 자, 그런데 1차 개헌, 이게 이른바 발제 개헌인데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양원제를 가미를 했는데 양원제가 뭐 바로 실시된 것은 아니고요. 근데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했다. 자, 이거는 50헌법에 해당입니다. 8차 개헌에. 예. 그 다음에 3차 개헌, 이른바 이제 4.19 혁명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의원 내각제가 되고요.
이때 양원제가 발췌기원 때 나타났지만 이제 그 참의원이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원제였는데 이때는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가 실제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데 뭐 1년밖에 못 갔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감선제를 채택하였다. 6차 개헌은 삼선 개헌인데 이 삼선 조합만 이제 허용한 거지 대통령제이고 직선제, 그러니까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5차 개헌, 이제 박정희가 이제 그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임기 4년의 대통령제고,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 오면 돼요. 다만 이제 간선제가 아니라 재헌헌법처럼 이제 직선제였다는 거, 그리고 삼선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6차 개헌에서 삼선 요것만 또 다시 또 바꾼 것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말을 보면은 9차 개헌 현행 헌법이죠. 임기 5년의 단임제다. 그리고 직선제죠. 이거는 이제 온 국민이 뽑는 다시 직선제로 들어갔는데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른바 2차 개헌인 4.4.5.2 개헌이라고 그러죠. 1954년에 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4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1950년대가 되겠네요. 미국의 경제 원조, 그래서 이른바 이제 원조 경제고, 우리나라 산업도 먹고 살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필수적인 의식주 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래서 이른바 300 산업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소비재가 되는 것이죠. 뭐 무슨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과는 거리감은, 그래서 뭐 밀가루 먹고 사는 중량은 제당 입는 것 이제 줄련 면 방직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2차 석유 파동, 이게 1978년부터 조금 오래 갔죠. 이때까지 갔는데, 이 경제 위기는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말, 그 다음에 이제 신군부 등장 직전 요때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철권 통치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의 특징은 뭐 잘 몰라요, 뭐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한테 믿고 맡기고 본인이 강력한 철권 통치로 힘을 실어주니까, 그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그 중화학공업을 70년대에 많이 육성하다 보니까 중복 투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싹 정리해 버렸어요.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미 자유무역조 FTA가 체결됐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이제 체결이 됐고, 이제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현재 모습으로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됐다. 자, 이거는 1972년부터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이고, 이때부터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기존의 1, 2차는 1922년부터 시작이 된 것은 경공업 위주로 나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자본과 기술을 축적을 하자 크게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농촌 근대화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게 1970년대예요.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아주 그 도시화, 공업화 위주로 나가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이 낙후가 돼요. 그래서 농촌을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러한 구호 속에서 알아서 잘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일제 농촌진흥운동과 좀 유사한 점도 많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강력한 농촌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서 추진된 건 또 맞아요. 뭐 당시 일제시대 때는 뭐 이제 다른 민족에게서 뭐 그냥 압박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건 또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잘 추진된 건 맞지만, 이제 관제 운동이라는 비판을 이제 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약간 양면의 그런 칼날과 같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문으로 보는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죠. 자, 제3공화국은 보통 1963년부터
10월 유신이 있기 전 한 10년간을 보는데 주로 1960년대가 되겠죠. 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1987년인데, 뭐, 실제 시기는 전두환 정부 시기지만 6월 시민항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을 한 것이고, 그대로 개헌이 됐죠. 얼마 안 돼서 현행법이 마련이 됐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이 안보가 책임이 안 되면 우리가 경제가 도저히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거 이승만 정부의 아주 걸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박정희 정부 요 기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수출 주도형이 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기관, 산업, 시설 이런 거를 다 확충을 해야 돼요. 공장도 짓고, 공장, 도로, 항만 이런 것 등을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뭐 서독의 광부, 간호사 인력을 파견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뭐 영화 국제시장 보면 뭐 잘 나와 있죠. 또 그 외에도 이제 베트남 파병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 나오네요. 한국군의 현대화와 외화 획득, 뭐 베트남 특수, 그 다음에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 통해서도 일본의 유무상에 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뭐 경부고속도 등 도로라든지 뭐 울산 공장 뭐 등등등 이런 것 등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이랬다. 1991년 8월 노태우 정부 때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건 1996년 좀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섬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뭐뭐뭐가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세종시력 지리저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두 섬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독도가 되겠죠. 울릉도 동남쪽 어쩌고 노래도 있죠. 독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독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는 거. 자, 독도가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중항 때 이사부를 시켜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지중항 13년, 512년에 우상국을 정벌 하면서 세트로 독도도 같이 우리 역사에 편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려라든지 이제 세종 때 보면은 이제 지리지 같은데 이제 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독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도 어부들도 여기 자주 출연을 해요. 물범 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너무 멀고 이제 이제 공도 정책이라고 하죠. 외국으로부터 약탈당할 수 있으니까 비워두라는 것이죠. 그러자 완전히 일본이 살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안영복 이 여기 어부들을 내쫓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막부로부터 이게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제가 이제 이제 구한 말부터 이제 욕심을 갖고 이제 자꾸 여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제국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 칙령 제 41호를 1900년 날짜까지도 외워두시면 돼요. 10월 25일 이른바 독도의 날이죠.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면 독도를 이제 관할하는 이제 울릉도가 있죠. 울릉도를 정식 군으로 울릉군으로 하고 독도도 관할하겠습니다.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것이고 대한제국은 이제 전제군주이기 때문에 칙령이 곧 법령이에요. 자, 그런데 일제는 러일 전쟁 때 1950
15년 2월 일본의 중앙정부단이 일개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고시로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역사와 이제 관련된 것이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실효적 지배라는 게 중요하죠. 6.25 전쟁 중인 이때 이제 그 홍수 친든 우리 그 독도 수호대 용사들이 있죠. 여기를 이제 지켜냈죠. 6.25 전쟁 중에서 일본 이제 그런 무장이 돼 있는 순시선 등을 이제 격퇴하면서까지 독도를 지켜내면서 결국 우리가 뭐 버티고 있으니까 뭐 사실상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효상으로나 다 우리 땅인 것이 확실히 됐습니다. 자, 정답은 4. 그다음 5번이 됐는데, 자, 이 5번은 이제 러시아를 남하를 견제해서 영국이 점령한 것은 이제 거문도라는 것인데, 전남 여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러한 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3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0회 고급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